먼저 레이어를 설정해야 되겠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1, 2, 3, 4, 5, 6. 1번은 1번 색, 2번은 2번 색, 3번은 3번 색, 4번은 4번 색, 5번은 5번 색, 6번은 7번 색. 자, 1번은 중심선, 2번은 단면선, 6번은 마감선, 7번은 문자, 8번은 해치, 9번은 인면선. 자, 중심선에 대한 라인 타입도 불러오겠습니다. 센터 불러와야죠. 다시 로드 배팅, 다시 로드 히든. 이 정도 필요한 만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센터 선택하고 OK. 자, 선굵기는 저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정해서 쓰셔도 돼요. 그 다음 컬럼을 선택하고 X라인 항상 벽을 기준으로 작업합니다. 벽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가 벽이고 그 옆에 나가서 여기가 테라스가 되는 겁니다. 항상 벽을 먼저 만드세요. 자, 옵셋 700mm,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순서대로 기초를 만들고 그 다음 버림 콘크리트 혹은 밑창 콘크리트, 그 다음 잡석 다짐, 순서대로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러 번 하면은 얘네들을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벽 두께는 420이었습니다. 옵셋 420 나누기 2, 그리고 좌우로 한번, 그 다음 옵셋 200mm. 지정은 벽보다 200mm 더 두꺼워야 되고, 그 다음 잡석 다짐은 벽보다, 그러니까 지정보다 100mm 더 커야 됩니다. 트림, 자, 필렛 멀티플로, 그 다음 얘는 마감이죠. 선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거실이 600이죠. 옵셋 600. 자, 여기가 거실 라인입니다. 그 다음 옵셋 테라스는 500이네요. 여기네요. 테라스는 여기고, 그러니까 서로 트림을 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트림이 되는 거죠. 거실, 테라스. 테라스 벽을 보면은요, 이쪽으로 얼마 나갔는지 알 수 있는데 1500에 벽 두께 한 번 더 나가시면 돼요. 옵셋 1500. 1500이 이렇게 한 번 더 나갔고 420의 절반이 하나 더 나갑니다. 바로 이렇게요. 중심선에서 벽에, 이쪽 벽의 끝선까지가 테라스인 거죠. 이렇게 테라스의 끝선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위쪽은 인면이 됩니다. 트림으로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옵셋 150. 바닥의 두께는 전부 다 150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깊이가 700입니다. 이렇게 700으로 내려오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150. 순서대로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옵셋 150. 얘는 한 번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온돌이죠. 온돌이고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해당 단 모양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옵셋 50mm 밑창 콘크리트죠. 옵셋 200mm 잡석 다짐 200mm 옵셋 100mm 기초는 벽보다 100mm 더 나갑니다. 네,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좀 공간이 났죠.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동안은 잡석 다짐이 땅 아래에 있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럼 공간으로 냅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를 되메우기를 합니다. 메우기죠? 그러니까 땅을 파요. 땅을 파요. 그 다음에 얘네들 만들죠? 그 다음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되메우는 겁니다. 파냈던 걸 다시 메꾸는 거예요. 그걸 되메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성토로 다시 다져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성토 다짐이라고 합니다. 한 4칸 정도 올라가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니까 성토 다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싹둑 자르겠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역시 이만큼은 마감이고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기초가 이렇게 나왔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 도면은 이렇게 마룻대선에서 제일 멀리 있는 데가 똑같아요. 좌우가 동일합니다. 자, 보시면 마룻대선의 위치는 어딨냐면 옵셋 4400 여기서부터 제일 끝에서부터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250을 더 가야 돼요. 바로 이 자리에 마룻대선이 여기 있습니다. 마룻대선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이거 지우면 안 되겠다. 자, 마룻대선의 위치 파악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 보죠. 반자 높이 2400 옵셋 2400 그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반자고요. 자, 선을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중요한 건 테두리보가 이쪽 벽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여기가 아니고 자, 옵셋 자, 700 렉탱글 1000,350 X라인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미러 선택하고 엔터 대칭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지워도 되겠고요. 옵셋 1000 대략 여기서 뚝 끊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끊었습니다. 이 정도로 끊으면 되겠군요. 자, 나머지 트림으로 삭제할 거 삭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요.
그 다음,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하고 얘는 마감선이 돼야 됩니다. 아니, 인면선이 돼야 됩니다. 잘린 건 여기가 잘린 거지, 여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잘린 건 여기죠. 얘는 조만친 벽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인면벽이 들어가야 되고 여긴 단면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옵셋 600mm, 이제 처마를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요.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150, 라인 옵셋 250. 선 정리하면 네. 이런 모습으로 벽단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이쪽은 단면벽이 되는 거고 이만큼은 인면벽이 됩니다. 자, 보세요. 옵셋 600mm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똑같이 이 선이 250mm 내려옵니다. 다만 선이 이렇게 가는 것 뿐입니다. 카피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요 두께만큼 똑같이 가겠죠. 라인 선을 연결해 줍니다. 필렛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이게 단면벽이고요. 얘가 인면에 처마 인면이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건 처마 단면 안쪽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됩니다. 자, 이쪽도 옵셋 150 필렛. 자,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여기에 요만큼 내시던가 아니면 일자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는 여기 이렇게 중심을 내렸죠. 요만큼 내렸는데 오늘은 좀 달리 갑니다. X라인 호리젠탈 옵셋 500 이렇게요. 우리가 조금 더 뒤로 가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정이 그러니까 지붕이 이 꼭지 부분 있죠. 여기에 이제 벽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벽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벽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선을 이렇게 그리고 옵셋 100mm 그 다음에 필렛 이렇게 끊었단 말이죠. 이렇게 끊었단 말이죠. 지난번에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고 저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보세요. 여기가 온돌이 들어갈 자리죠. 그죠? 아니, 온돌부터 마감을 해볼까요? 여기는 해칭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해칭선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이만큼입니다. 이렇게가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갈 자리죠? 자, 해칭선으로 레이어를 바꾸고 중심선을 끄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선 레이어를 끄면 되겠네요. 그러면 딱 요만큼 여기가 해칭이 들어갈 자리죠. 여기 철근 콘크리트 맞죠? 해치 그리고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주면 되냐면 자, 봅시다.
쭉 내려가면 여기 GIS, RS 15, 10, 15, 18, 30이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GIS, RS 10부터 30까지요. 제가 30을 줬는데요. 확인해 보면 선이 3개씩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멀리서 보기엔 하나인데 확대해 놓고 보면 선이 3개씩 들어가요. RC가 라멘 콘크리트의 약자입니다. 선택을 해서 축척을 맞춰보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철근이 3개씩 들어간 거 맞습니까? 그 다음 다시 또 해치. 이번엔 뭘 줄 거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야 돼요. 어디 갔지? 얘요. AR 콘크리트요. 그러면 이렇게 콘크리트 표시가 되죠. 이렇게요. 원래는 이렇게 원을 표시해 줘야 돼요. 이렇게. 얘 없이 이렇게 원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파란색 잘 안 보이죠? 레이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얘를 쓰죠.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아이고. 원을 한 개씩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철근 콘크리트란 뜻이 됩니다. 자, 한번 이 위에도 여기도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해치 다시 한번 해치. 이번엔 GIS AR 30 20배. 그러면 여긴 철근 콘크리트 표시가 끝났죠. 얘 이제 지워주고. 그러면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표시가 됩니다. 중심선 다시 켜놓으면 해치가 들어갔죠. 자, 해보시죠.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온도를 그려야 돼요. 이제부터 온도라는 걸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단열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아래 단열재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수 파이프가 지나갈 때 여기에 단열재가 보온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시험을 볼 때요, 단열재 두께가 나와요. 제가 적어드렸을 거예요. 이 벽의 단열재는 얼마요? 120이요. 바닥 단열재는 85요. 그 다음에 천정 단열재, 바로 여기에도 단열재가 들어가요. 여기는 180. 그래서 여기에다가 옵셋을 합니다. 옵셋 85 나누기 2. 한 번, 두 번. 이렇게요. 둘 다 얘는 마감, 얘는 해치. 이때 이 해치는 단열재를 따로 줄 수 없어 가지고 여기다 별도로 줍니다. 얘를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얘가 해치로 바꿨는데 안 바뀌잖아요. 해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해치고 얘도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오브젝트 속성을 다이렉트로 줘버립니다. 이렇게요. 저 LT 스케일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는 LT 스케일이 20 들어가 있습니다. LT 스케일 40 주셔야 돼요.
이만큼 큽니다. 저는 그래서 LT 스케일을 20 준 거예요. 그러면 이만하겠죠. 자, 컨트롤 1키를 누릅니다. 그럼 속성창 나오죠?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 LT 스케일이라고,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얘한테만 특별히 너는 선 종류 축척을 바꿔줄게, 그리고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LT 스케일은 전체 축척이라면 얘는 로컬입니다. 얘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0.2 정도? 네. 그러면 단열재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맞춰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전체는 20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0.2예요. 컨트롤 1 눌러서 속성창 띄우고 속성창에서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값을 0.2로 고치시면 저처럼 이렇게 딱 맞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만큼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5m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옵셋 15mm 이렇게요. 아래로 15mm를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마감을 처리하고, 얘는 이 15mm는 뭐냐면 합판마루요. 강화마루 있죠? 그 강화마루를 이렇게 15mm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만큼 50mm가 남습니다. 자, 다시 옵셋 25mm. 여기다가 온수 파이프를 심을 겁니다. 온수 파이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서클 다이아메타 20.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중심선을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하나 그리세요. 옵셋 50. 이렇게 중심선을 하나 그립니다. 자, 선택하고 중심선. 그러면 얘하고 얘를 그룹으로 묶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동하기 150mm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카피. 대충 아무데나 클릭하고 어레이. 전체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30개만. 간격은 250mm 간격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250mm 간격으로 쭉 들어갑니다. 네. 넘어간 거 있죠? 얘는 삭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셋 100mm를 이렇게 올립니다. 이 100mm 이 선은 인면선이에요. 자, 요건 뭐냐면 걸레바지라고 합니다. 걸레바지예요. 벽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뭔가 이렇게 바닥에 쭉 붙어 있죠. 여러분들 집에도 가도 되고, 당장 이 강의실에도 그렇고 복도에도 그렇고 벽과 바닥에 만나는 지점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걸레바지라고 합니다.
왜냐면 바닥을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걸레로 막 쓸고 가겠죠. 근데 그 걸레가, 물걸레가 어떻게 해요? 벽을 계속 치면 벽이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그 지저분한 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에 하나를 더 떼놓습니다. 그게 걸레바지예요. 걸레바지 높이가요, 작게는 80에서 높게는 한 150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걸레바지 높이는 대중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 올라갑니다. 아니, 일로 갈까요? 자, 렉탱 마이너스 150, 45. 자,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창틀입니다. 창틀이에요. 창틀을 그리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20mm를 띄웁니다. 20mm가 더 가야 돼요. 왜 20mm일까요? 30mm가 갈 수도 있어요. 아, 30mm 가죠. 옵셋 10mm만 더 뺍시다. 30mm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게 마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 트림, 그 다음 카피,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얘는 높이가 이렇게 10mm가 더 작습니다. 안쪽 게 더 두껍고 바깥쪽 게 조금 얇아요. 자, 네, 이렇게요. 위는 45, 여기는 35. 이렇게 주시면 돼요. 카피, 얘를 여기다 복사해 놓고 이렇게 복사해 놓습니다. 그래야 여기 이렇게 올라가죠. 렉탱글 150, 마이너스 35, 렉탱글 150, 마이너스 45 이렇게요.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 전체 높이가 여기까지고요. 얘는 여기까지고요. 얘도 여기까지입니다. 이때 얘네들은 인면선으로 끝냅니다. 이렇게 인면선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단면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30mm 빼셔야 돼요. 여기 30mm입니다. 왜 30mm인지 설명드리죠. 자, 여기 지금 마감을 해줘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 부분은 위험하기 때문에 혹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마감을 해야 돼요. 자, 마감을 하는데 몇 mm로 마감하냐면 20mm 마감입니다. 이렇게 20mm로 마감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20mm로 마감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20mm로 마감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마감이니까 마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벽 쪽에도 마감이 들어가야죠. 몇 mm요? 20mm요. 그러니까 마감을 해야 되는 곳, 즉 지저분한 곳을 다 가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마감입니다. 즉 이 벽 쪽에 우리가 실내에 우리가 생활하는 벽에 벽돌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철근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감을 하는 겁니다. 몰탈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시멘트 볼에 물 딱 이렇게 섞어가지고 몰탈로 마감하는 겁니다. 그 마감 두께가 20mm예요. 자, 창틀은 항상 벽에서 10mm가 더 나옵니다. 10mm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이 구조물에서 몇 mm가 나가야 돼요? 30mm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감이 돼야 돼요. 마감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마감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그냥 여기서 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 바닥 있잖아요. 여기서 한 100에서 한 100mm 정도. 네, 이렇게요. 이렇게 100mm 끊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마감은 끝난 거예요. 이거 마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사는 여기도 마감이 끝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 보시죠. 이제는 마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가 창문이에요. 이거 창문입니다. 옵셋 2100. 이렇게요. 여기 있는 거죠. 카피, 얘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저는 2개로 그릴 겁니다. 2개예요. 전 2개짜리로 그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라인, 이 중간선에서 하나를 이렇게 내려 긋습니다. 그 다음 옵셋 40mm 이렇게요.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라인 옵셋 80 아래는 이렇게 80. 그러면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르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옵셋 10mm 필렛 트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레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옵셋 라인 여기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간으로 선을 그립니다. 옵셋 40mm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둘 다 분해하고 옵셋 10mm 이렇게 10mm 들어가고 필렛 여기도 마찬가지 10mm를 그래서 이렇게 트림으로 자르는 겁니다. 옵셋 60mm 선 연장하고요. 여긴 트림으로 자르고요. 자, 마찬가지 여기도 옵셋 10mm 익스텐드 선 연장하고요. 필렛 트림으로 선 정리. 옵셋 자, 60 아이고 얘도 분해하고 옵셋 자, 70 이렇게 하고 이 위에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위에 또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선을 그리고 옵셋 40mm 옵셋 10mm
옵셋 60mm. 필렛 트림으로 나머지 선 정리.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다시 그려야 돼요. 여기를 다시 그리는 이유는 여기가 인면선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인면으로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유리는 마감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유리창 단면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트림으로 선을 끊어주고요. 다시 선을 그려볼까요? 끝에서 끝으로 카피, 중간선, 끝선, 매치 프로퍼티스 이렇게요. 카피, 자, 끝선에서 끝선으로 갖다 놓고요. 자, 선 연장하면 되죠. 이렇게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여기에 해치가 들어가요. 해치. 여기, 여기, 이렇게요. 아니, 다시요. 세퍼레이트 들어갔네. 해치,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 아래로 쭉 내려서 여기. 자, 얘네들은 일반 해치입니다. 이거 말고 유저 디파인 45도 이렇게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요. 그 다음 해치, 다시 해치, 여기도 해치, 여기도 해치.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똑같이 주는데 중요한 건 방향이 바뀝니다. 얘는 45도가 아니고 135도예요. 이렇게. 이렇게 135도로 갑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야 서로 다르다는 느낌이 들겠죠.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선을 끄죠. 이 부분. 여기가 적벽돌 쌓기 했어요. 그래서 해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해치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해치냐면 벽돌이요. 여기 있네요. AR, BR, 스탠다드 크기는 1로 이렇게요. 벽돌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벽돌이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요건 월요일 날 또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반자와 반자 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래 반자 돌림이, 이 위에 반자 틀이 들어갑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반자 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옵셋 36mm 이렇게 내려옵니다.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얘는 이렇게 인면선입니다. 그 다음 이 위에 자, 대충 선을 끊어 볼까요? 자, 요만큼 끊고 얘는 마감선입니다. 선 연장하기 이렇게 마감선이에요. 자, 옵셋 6mm 얘는 반자 돌림, 얘는 미장 합판.
그리고 그 위에 반자 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렉탱귤러 렉탱도 이렇게 바꿔봅시다. 렉탱 골뱅이 45,45 이렇게요. 라인을 하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주되 얘는 해칭선입니다. 요게 반자 틀입니다. 반자 틀은 얘가 45mm잖아요. 450mm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자, 러우는 필요 없어요. 비트윈은 450mm 간격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개수를 넣으면 되겠네요. 한 15개? 너무 많네요. 10개. 아니네, 9개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 라인을 카피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카피. 이렇게요. 이 위쪽은 또다시 인면선이 돼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반자, 지붕입니다. 반자의 모습이에요. 천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라가냐면 여기서 선을 위로 쭉 끝까지 올려줍니다. 옵셋 똑같이 45mm예요. 이렇게요. 자, 똑같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얘 인면선입니다. 이렇게요. 자, 얘는 뭐냐면 달대라고 합니다. 천정에 지붕이 그냥 아무 힘 없이 달려있는 게 아니죠. 이 위에 지붕으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달아주는 대가 필요해요. 이걸 달대라고 합니다. 이 달대는 900mm 간격입니다. 900mm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칸 건너 하나씩 복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선 연장하기. 이러면 지붕이 끝났습니다. 이게 달대예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천정의 구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만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 부분도 다 마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여기는 처마 돌림과 처마 틀을 그리셔야 돼요. 자, 렉탱글. 자, 아래쪽은 36에 36입니다. 그 다음 라인을 긋고 옵셋 6mm. 이건 똑같아요. 여기 있는 반자나 여기 있는 처마나 똑같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45,45. 자, 라인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카피. 위에도 하나 있고 아래도 하나 있습니다. 다만 이 중간에 있는 건 마감이고 이 바깥쪽에 있는 건 인면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똑같이 다 인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인면선이 너무 굵다 보니까 여기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마감선은 0.2mm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감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카피. 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여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창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못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가 지붕이죠. 지붕은 비를 맞는 곳이죠. 햇빛도 가리지만 비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뭘 처리해야 되냐면 방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방수 처리해야 돼요. 자, 옵셋 15mm. 어저께 방수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15mm. 그 다음에 마감 20mm. 다시 또 마감 20mm. 이렇게요. 나머지 필렛으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트림으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라인 타입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히든으로. 지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뭐냐면 이 처마 끝으로 갑니다. 이 처마 끝으로 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홈을 내줘야 돼요. 자, 옵셋 뭐 대략 내주시면 돼요. 라인 이렇게요. 옵셋 20, 옵셋 10, 한 15 할까요? 이렇게 필렛, 트림 이렇게 홈을 내줘야 됩니다. 요 홈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 끊기 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가 와요. 여기 방수니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점점 물이 스며들겠죠. 점점 안으로 스며듭니다. 조금씩. 이때 물 끊기 홈이 있으면 여기에서 끊어지면 더 이상 이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여기서 물이 그냥 낙수가 일어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물이. 이렇게. 그래서 이 물 끊기 홈이 필요합니다. 크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뭐 10에 10, 뭐 15에 15, 20에 15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처마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지간히 완성이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올리면 되냐면 여기에 기와장을 얹으면 돼요. 기와장과 여기에 용머리 기와를 이렇게 얹으면 끝나게 됩니다. 자, 얘도 밀어 대칭하면 되겠죠? 필렛, 다시 필렛. 그러면 중심선 다시 켜볼까요? 네. 그러면 기본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얘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인면도를 그려봅시다. 인면도는 훨씬 쉬우니까 인면도는 한 번에 쭉 그려갑니다. 자, 라인 중심선이 필요하죠. 남측 인면도를 그릴 겁니다. 똑같이 남측을 그릴 거예요. 그 다음 중심선을 그려야 됩니다. X라인 버티컬 클릭했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클릭했습니다. 옵셋 3600 옵셋 4400 옵셋 4000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면 벽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벽이. 그러니까 이중심선은 오른쪽으로, 여기 있는 이중심선은 왼쪽으로 벽이 나가야 됩니다. 옵셋 210 오른쪽으로, 여기는 왼쪽으로. 매치 프로퍼틱스 인면입니다. 그러니까 흰색으로. 다시 라인,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요 선이에요. X라인 호리젠탈 이 선입니다. 자, 트림, 다시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 그러면 여기가 바로 온돌 라인이 되겠고, 옵셋 2400 이렇게 2400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선들이 각각 쫓아가면 됩니다. 자, X라인 호리젠탈 먼저 지붕부터 봅시다. 어딜 기준으로 하냐면 이렇게 구조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구조물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마감이 기준이 아니고 구조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의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네요. 트림. 자, 이 다음엔 옵셋 60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옵셋 60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또 옵셋 60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선 정리했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이 갑니다. X라인 호리젠탈 구조물을 기준으로, 다시 구조물을 기준으로. 여기가 지붕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이 완성이 됩니다. 벽이니까 이 아래로 감춰질 것이고요. 네, 필렛 어디 갔나요? 네, 여기가 처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군요. 이렇게 선이 끊어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아래쪽 X라인 호리젠탈,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을 끌고 오니 이런 모양이 됩니다. 트림, 그 다음 필렛.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렸습니다. 근데 이 뒤에가 보여요. 이 뒤에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뒤에가 이렇게 보여요. 뒤에 보입니다. 옵셋 15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마감 들어갑니다. 해치 클릭하는데 유저 디파인 70mm 간격으로, 그리고 레이어는 해치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창문을 일단 빼겠습니다. 창문하고 방문을 뺄 거예요. 일단 창문 이쪽, 여기 창문, 그 다음에 여기에
발코니 있죠? 일단 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얘네들을 그려놨어요. 창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해치를 줘야 됩니다. 역시 중심선 감추고요. 그 다음 해치 여기에다가 패턴 바로 얘를 들어가야 돼요. 이 패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창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이제 난간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는 좀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월요일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캔틸레버라고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원래 여기에 캔틸레버를 그려야 돼요. 제가 캔틸레버를 생략했습니다. 캔틸레버는 요즘 안 그려요. 캔틸레버는 안 그리는데 간혹 도면에 캔틸레버를 그려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틸레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도대체 그놈의 캔틸레버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현관 앞에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보통 차양치잖아요.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 천정에다가 달아놓는 것, 그걸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실 들어갈 때 출입구 앞에서 실내화 갈아 신고 들어가죠. 근데 그 위에 뭔가 이렇게 매달려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비 피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캔틸레버입니다. 캔틸레버 그리는 건 월요일날 알려드릴 거고요. 이 캔틸레버 때문에 여기, 사실은 여기 이렇게 캔틸레버를 지지해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기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면, 평면도에 보시면 계단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해칭 처리된 게 있을 겁니다. 얘가 기둥이에요. 지금 기둥을 생략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천정으로 올라가 보죠. 아니, 지붕으로 올라가 보죠. 지붕 그리는 거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지붕은 여기에다 기와를 얹어야 돼요. 기와의 한 폭은, 그 기와의 폭은 300mm입니다. 기와는 300mm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300mm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0mm를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80mm만 갑니다. 좀 새로운 값이 나와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300mm, 300mm, 80mm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서부터 이 위쪽으로 여기서부터 왜 이래? 여기서부터 이 위쪽으로 100mm를 올립니다. 옵셋 100mm 이렇게. 그 다음 이 바깥쪽으로 50mm를 뺍니다. 50이요. 100을 올렸으니까 50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옵셋 50 이렇게요. 그 다음 필렛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얼마를 내리냐면 여기서부터 160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외우기 쉽게 150으로 가자고요. 150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150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외우기 편하죠? 100mm 올라가고 50mm 나가고 150mm 내려가고, 여기서부터 50mm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수막새입니다. 수막새 기와라고요. 그 용머리 기와를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막아주는 기와가 있습니다. 이게 반지름이 80짜리, 즉 지름 160짜리 기와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160짜리 기와입니다. 이게 수막새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미러 합니다. 미러.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면 반대쪽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겁니다. 30mm 3개 올라갈 거예요. 자, 라인을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옵셋 30mm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옵셋 100mm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때 여기 두 개는 마감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뭘 해야 되냐면,
해치요. 자, 레이어를 해치로 바꾼 다음 해치. 자, 여기다가 해치를 주는데 이렇게 줍니다. 유저 디파인 간격은 300mm, 방향은 90도. 이렇게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하나 더 줍니다. 잘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해치가. 그러면 인면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겠죠. 인면도에서 빠진 거는 여기 창문 부분, 그 다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자, 인면도를 마저 마무리해 보시죠. 가로를 1로 보면 세로가 1.6이 되게끔 그립니다. 자, 렉탱 골뱅이 100, 160 이렇게요. 그 다음 스케일로 키우시면 돼요. 한 3배 정도? 더 키워야 되네. 한 3배? 3배. 아니, 이만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1대 1.6이에요. 이 1대 1.6이라는 건 황금 비율을 뜻합니다. 우리가 수리학적으로 보면 가장 보기에 좋은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1대 1.6 비율이에요. 그걸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황금 비율로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해하고요. 옵셋 디스턴스로 한번 거리를 재볼까요? 2700이네요. 옵셋 2700. 네, 이 정도 내리면 되겠네요. 내지는 엘립스 타원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보기 좋은 그러니까 보기 좋은 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라인으로 적당히 선을 그려서 폴라 트래킹 끄고요. 적당히 선을 이렇게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이 정도가 무난하겠네요. 폴라 트래킹 끄고 오스냅도 끄고 각도 추적기도 끄고, 네, 대략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2개, 3개 이렇게요. 선을 3개만 그려주세요. 하나, 둘, 3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장가지들을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장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세요. 그러면 꽤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지우면 이렇게 모양이 좀 그럴싸한 모양이 나오게 돼요. 비율이라서 그래요. 비율대로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